이제 그 당시 이제 교통카드는 지역별로 회사별로 네. 다 달랐어요. 어느 날 그 담당 국장께서 청와대를 가서 업무 보고하고 오더니 저희들하고 전혀 상의를 안 했어요. 네. 안 했는데 본인이 앞으로 1년 내에 전국 네. 교통카드 전국 호환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네. 와, 이게 그다 너무 이제 이 준비도 안 돼 있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막 이제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이태원 참사나 네. 세월호 같은 참사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 네. 그리고 내가 10개를 기대하면 10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 개인이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삶의 짐을 사회가 나눠가는 사회.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네, 안녕하세요. 정치인들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저는 정치부 지혜진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시자 인천 남동갑 3선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의원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예, 하는데 예. 의원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 좀 궁금해요. 아. 어린 시절의 맹성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되돌아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 어느 순간에 뭐 정확한 시점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인생의 출발선상에 사람들이 다 같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강하게 경험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네. 야, 나도 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활동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네. 꿈을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관심사나 뭐 꿈, 장래희망 같은 거는 어떤 거였어요? 그때는 뭐 특별하게 뭘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내가 지금 처한 지금 여건보다는 네. 좀 더 나은 곳에서 활동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또 행정고시 출신으로 예, 국토교통 분야에 좀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잖아요. 처음 공직에 좀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 제가 법과대학을 들어갔어요. 네. 이제 법과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제 동기들이 그때 360명이었는데 네. 다들 이제 고시 공부를 네. 하게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변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 직업 안정성 측면, 그 다음에 세상을 좀 더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네. 하는 것이 행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면 그런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행정고시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사시는 네. 1980년대 초인데 네. 사시는 300명에서 100명, 그러니까 100명에서 300명으로 늘고 네. 행정고시는 300명에서 100명으로 거꾸로 줄어서 3분의 1이나. 네. 그래서 준비하는 네. 기간 동안에 네. 한 4년 준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87년에 제 30일에 행정고시 합격을 해서 공직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력을 보면은 주로 이제 항공철도 뭐 이렇게 교통 분야를 두루 거친 이제 교통 전문가이시더라고요. 좀 교통 쪽에서 전문성을 쌓게 된 또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당초부터 교통 전문가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 돌아가신 김우중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하신 말씀 중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게 젊은 시절에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산업부인데 상공부라는 데가 있었어요. 네네. 무역을 담당하는 국제무역 공무원이 되면 그러니까 무역을 담당하는 부서에 가서 꿈을 펼쳐봐야 되겠다 했는데 성적 순대로 예. 발령을 내다 보니까 네네네. 교통부로 발령이 났어요. 근데 이제 교통부도 제가 대학원 석사를 네네. 서울대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논문이 공기업 민영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철도공사, 네네. 철도청이죠. 거기 민영화에 관심이 좀 있었고 해서 그러면 교통부에 가서 그런 철도청, 그 당시 철도청의 민영화 문제를 한번 해보면 의미가 있겠다고 했는데 이제 막상 교통부로 발령받아서는 그런 부서를 안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네. 이후로 네네. 이제 교통부로 입사를 하게 됐으니까 이제 교통 이제 분야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었는데 부서가 4번 옮겼어요. 아, 그래요? 이제 국토부에서 네. 건설교통부, 네.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이렇게 소속이 4번 바뀌게 네. 됐고 네. 그 와중에 철도, 대중교통, 그다음에 예산 네. 등 항공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성적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토부 재직하실 때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제 전국을 네. 다닐 수 있게 만드는 지금의 시스템을 구축하신 데도 좀 공로를 세운 걸로 그렇습니다. 알려져 있던데 공직생활 하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이 있으실까요? 이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제가 2가지 정도는 사회에 그 효용성 있게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통카드 전국 네. 호환과 네. 2층 버스 도입입니다. 예, 예, 출퇴근 시간에 그렇습니다. 예. 교통카드 전국 호환의 문제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교통카드는 지역별로 회사별로 네. 다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호환이 되지 않은 상태라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네. 근데 2006년 초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육상교통기획과장인데 네. 어느 날 그 담당 국장께서 청와대를 가서 업무 보고하고 오더니 저희들하고 전혀 상의를 안 했어요. 네. 안 했는데 본인이 앞으로 1년 내에 전국 네. 교통카드 전국 호환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네. 와, 이게 그다음 너무 이제 이 준비도 안 돼 있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막 이제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착실히 준비를 해가지고 한 10년 10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육상교통기획과장을 할 때 이제 시작을 했고 12년 13년에 국장을 할 때는 네. 이제 관계기관끼리 그러니까 철도공사, 도로공사, 이제 그 버스 회사 이런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협약식도 맺고 네. 그리고 종국에는 2017년 6월에 차관으로 다시 왔을 때는 최종적으로 전국에 있는 40여 개의 그 교통카드 회사가 이제 서로 간에 네. 호환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서 이제 호환이 이루어지게 된 건데 그 과정에는 당연히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그 업무를 담당했던 많은 분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네. 지금 우리가 사고 네. 있는 교통카드 전국 호환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라의 IT 기술하고 접목을 한 거죠. 네. 지금은 너무 예. 편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부모님 또 이력 중에 특이한 게 이제 인천 출신이신데 강원도 예. 경제부지사를 한 거더라고요. 이게 2018년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예. 때문에 이제 부지사직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좀 기억에 남았던 일화라든지 좀 맡게 된 계기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1급으로 근무를 하고 네. 있는데 이제 강원도에서 네.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국토부 이제 공무원을 하나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방행정을 경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중앙구청 1급이 어떻게 보면 지방 1급으로 이제 하향한 거죠. 하향한 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네. 가서 근무를 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지방행정을 경험해 본 것이 네. 국회의원 활동에도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인천으로 오셔서 이제 예. 인천 남동갑에서 이제 삼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추진하고 계시는 과제에 대해서도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서울로 가는 교통망입니다. 네. 인천 남부 지역은 정말 살기도 좋고 이제 환경도 좋고 교육 환경도 다 적절한데 문제는 서울로 가는 교통망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이제 논현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네. 서울 논현동이 아니고 네. 거기서 이제 이 서울 강남으로 가려면 네.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이제 그런데 만일에 철도가 낮으면 뭐 한 30분 이상은 더 절약할 수 있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고 해서 2018년에 제가 보궐선거로 나오면서 공약을 내세운 게 제2경인 철도고 네. 그것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지금 4번째 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은 꼭 한번 추진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 지역구에 소래 생태습지공원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을 순천만처럼 국가공원화해서 네, 네. 수도권에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꿈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네. 제가 발의를 했고 네. 그것도 역시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러면 수도권에 순천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공원이 만들어지니까 네. 아마 지역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 이렇게 어려운 걸 해주셨는데 너무 짧게 모셔서 예. 아쉬운데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인으로서 비전과 꿈 이게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지향하는 정치 슬로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명함에 가다가도 새기고 다니는데 예측 가능한 따뜻한 통합 사회를 지향을 하거든요. 예측 가능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생각하는 예측 가능한 세상에서는 이태원 참사나 네. 세월호 같은 참사나 순살 아파트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 네. 그리고 내가 10개를 기대하면 10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 예측 가능한 세상이고요. 사람의 모든 인생의 출발선상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 격차를 줄여주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네. 하고 그 정치의 역할 중에 개인이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삶의 짐을 사회가 나눠가는 사회 그게 네. 따뜻한 사회거든요. 네. 그건 못지않게 우리 사회가 꼭 사회 존리분리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저출생 고령화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 사회적인 통합 문제 이념과 성별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과 반복을 극복하고 통합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제 네. 이것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제가 지향하는 예측 가능한 사회고 해결해야 될 3대 과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길게 인터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 기회를 주시면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